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경쟁부서에서 28년 동안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작가, 강사,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SG 쪽 관련된 책을 2권 썼고 지금 3권째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영 서적을 한 120권 정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즌 1, 시즌 2 그러면서 책을 내는 중이고 올 가을에 시즌 3가 나올 겁니다. 또 도쿄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가가 또 그쪽은 CEO분들 모시고 투어 하는 거, 그 3가지가 저의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1541치 그럼 다들 잘 모르시다가 금년부터 7월 3일부터 그 일본 만행권의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뭘 했길래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그러냐. 기업을 500개 만들었고요. 사회공헌기관은 600개를 만들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피터 드러커. 이 피터 드러커가 나는 기업의 어떤 CSR 이런 거를 시부사 H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기업 세운 게 우선 가장 크겠죠. 500개 정도 기업을 세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세운 게 그 국립 제1은행을 세웠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이 생기기 11년 전에 먼저 그런 은행의 필요성을 파리에서 보고 배워와가지고 그걸 최초로 만들었죠. 은행 개수가 총 153개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다 시부사 아닙니다만은 그 많은 은행이 세워지는데 시부사가 꽤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업의 핵심 분야를 먼저 시부사가 만들었다. 하지만 은행만 가지고는 뭐 이 국가 사회 시스템 같은 게 잘 돌아갈 수 없겠죠. 그 당시는 제조업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부사는 본인이 젊은 시절에 파리에 가서 배운 게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내가 어떤 그 산업을 키워야 될 것인가 바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 제지 산업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굳이 제지였을까? 그때까지 아직 일본에는 당연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없었는데 파리에 있었고요. 파리에서 그 주식 거래할 때도 종이를 거래를 했고 돈, 지폐, 당연히 종이죠. 게다가 문화라고 하는 그 수준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 뭐 비디오가 없었으니까 문화에 제일 중요한 거는 책도 역시 종이로 만든다. 그래서 이 제지 산업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산업에 다 인벌브가 돼 있어요. 병원 만든 것도 그 사람이 했죠. 메이지 신궁도 뭐 그 사람이 만들었죠. 그 사람의 작품만으로 일본 사람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만 많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외에 다른 분야도 많이 했는데 그 사회공헌기관 같은 거,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91세까지 대표를 맡아요. 대충 한 60에서 70 사이에 자기가 맡았던 기업들은 다 손을 떼게 되는데 요양원이나 그런 사회공헌시설만큼은 제가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어떤 책임자라서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그 기업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은 거죠. 요즘 뭐 노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미 어떤 노사관계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런 그 노사 화합하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고 교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은행까지도 뭐 교류하는 기관, 증권끼리 교류하는 기관, 수많은 교류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항상 거기에 얼굴을 또 비치기도 했었죠. 산홍공상이라는 체제에서 상은 가장 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조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나는 천하니까 뭐 돈 천하게 벌고 천하게 쓰자 라는 그런 그 천민 자본주의 사상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시부사가 그 전에 그 유럽에 가서 배우고 오겠는데 이런 게 깔려 있게 되면은 일본의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스템을 못 만든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존경하는 부자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배웠던 표현이 청빈, 안빈낙도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청 뒤에 붙은 단어가 항상 빈이에요. 가난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청부의 개념을 만들었죠. 이 깨끗하면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부자지만 제대로 돈 벌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돼. 라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도덕, 경제, 합일설. 도덕하고 경제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 덕분에 오늘날 일본이 이런 그 부자가 되는 사회에서도 깨끗하게 상대적으로 그런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공익하고 사익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CSR을 시부사한테 배웠다.
피터 드러커가 강조하는 것도 기업의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이익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좀 이상해지죠. 병원은 왜 존재합니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군대는 왜 존재합니까?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은 왜 존재합니까? 하는 순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이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른 뭐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단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터 드러커죠.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기업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고객을 창조한다는 건 뭐냐? 단적인 예로 마켓컬리 같은 거. 그전에 새우뼈송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켓컬리가 이익을 떠나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제 어떤 고객의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이펙티브 디맨드, 유효 수요로 바꿨다는 거. 이제 그러한 점이 어떤 피터 드러커의 대단한 점인데 결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고객을 창조해야 되는 거고 생존의 조건으로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다. 하나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런 거 종업원을 갖다가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바깥쪽 사이드가 나한테 돈을 갖다가 주는 고객 외에도 사회 전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서 기업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공익하고 사익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0대 초반까지 크게 3번의 좌절을 했다 그래요. 그 좌절이 뭐냐면은 원래 시부사는 자기의 꿈이 막부 타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쇼군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정반대 삶을 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쇼군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쇼군이 날아가고 메이지가 들어서게 되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메이지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3번째로 한번 국가를 위해서 일해보자 했었는데 또 최고 탑인 그 5급 도시민이랑 부딪히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 똑똑한 시부사가 꿈을 이루겠다고 했다가 좌절, 꿈을 이루겠다가 좌절, 꿈을 이루겠다가 좌절. 이거를 거의 30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1850년대 전에 가지고 30 몇 살이라고 그러면 지금 나이로 치게 되면 거의 5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의 50대 초반까지 좌절만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건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한길을 쭉 걸어가지고 오늘날 만회권짜리 표지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디오 클립 보시는 분 중에서도 30대, 40대, 50대 많이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고 있나 라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15세 엣지는 요새 나이는 50살까지 그 큰 좌절을 3번이나 당했는데도 그걸 극복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어떤 15사의 개인적인 삶에서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